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겉으로는 상승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시장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첫 의회 청문회인데요. 시장에서는 그동안 트럼프가 임명한 만큼 금리 인하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언은 시장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게다가 물가 지표는 계속 둔화되고 있고 AI 산업은 다시 한번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애플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잡겠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와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하지만 워시는 매우 단호했죠.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며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더라도 자신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상당히 주목했죠. 왜냐하면 최근 시장은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연준 의장이 처음부터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준 내부에 AI가 생산성과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는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팀에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투자가인 마크 안드리슨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AI 기업들이 결국 더 큰 돈을 벌게 될 사람들인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워시는 태스크 포스는 어디까지나 자문 역할이고 최종 결정은 모두 연준이 직접 내린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연준도 이제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꿀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워시는 시장과 미리 약속하는 방식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금리 방향을 미리 알려주기보다는 실제 회의 결과가 나올 때 발표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시장 변동성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기관 투자자에게만 특별한 정보를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을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네요. 자, 정책은 다소 매파적이었지만 경제 지표는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번 생산 물가 지수 PPI는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됐고요. 며칠 전 발표된 CPI 역시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즉, 연준은 신중하지만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날 다우지수는 0.2% 상승했고요. S&P 500은 0.3% 상승했고 나스닥은 0.6% 오르며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현재 퓨처스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특히 애플이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국에서 생성형 AI 기능 출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알파벳 역시 AI 기대감으로 3%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AI 수요 증가를 이유로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 생산 능력도 3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AI 투자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죠. 하지만 모든 반도체가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는 7% 이상 하락했는데요.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꺾였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숨 고르기 성격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국내정에서도 반도체주가 약세를 현재는 보이고 있죠. 한편 시장은 좋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긴장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요.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했고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시장은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중동 상황도 함께 지켜봐야 하는 국면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은 네 가지였습니다. 새 연준 의장은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둔화되면서 장기적인 금리 인하 기대는 유지되고 있고 AI 투자와 빅테크는 여전히 미국 증시의 상승의 중심축이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와 유가 상승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V 섹터 중에서 테슬라는 마이너스 0.43%, 리비아는 1.71%, 루시드는 플러스 28.79%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종가는 5.95달러, 장중 최고치는 6달러였습니다. 하루 거래량은 5,636만 주인데요. 평균 거래량의 약 2.9배, 거의 3배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폭등했죠. 이 정도 거래량이면 단순히 개인 매수만으로 만들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6달러를 다시 터치한 뒤에도 대부분의 상승폭을 유지하며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인데요. 보통 단순 루머성 급등이면 종가가 5달러 초반까지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한마디로 매수세가 끝까지 버텼다는 의미겠죠.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48.78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29.45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유입은 19.33 밀리언 달러가 더 많았는데요. 개인보다 기관이 많이 샀나 이렇게 살펴보니 라지 스케일, 미디움, 스몰캡에서도 골고루 매수세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외에서는 약 마이너스 1.3%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는 28% 급등 이후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있는 단타 트레이더들이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7달러 아래로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자, 루시드 주주들에게 정말 악몽 같은 하루였습니다. 장중에 무려 57% 폭락,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절반 이상 증발했고요. 투자자들은 정말 파산하는 거 아니냐, 피스커처럼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루시드가 직접 입을 열었었죠. 그리고 CEO까지 나서서 파산설은 완전히 거짓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하나의 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EV 전문 블로그가 충격적인 기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내용은 루시드가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과 비상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컨설팅 회사 알릭스 파트너스가 이 회사에 파산 또는 비상장 방안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 기사의 근거가 익명의 소식통 2명뿐이었다는 점인데요. 공식 문서도 없었고 SEC 공시도 없고 회사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문제가 참 많죠. 그래서 시장은 공포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순식간에 주가는 무너졌고 장중 57% 폭락 2.37달러까지 추락했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나스닥은 거래를 두 차례나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이는 상장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최근 몇 년 동안 피스커, 카누, 로스트타운, 프로테라 등 수많은 전기차 스타트업이 실제로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또 같은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라는 공포를 먼저 떠올리게 된 것이죠. 몇 시간 뒤 루시드의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닉 워크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파산설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리고 오늘 CEO 실비오 나폴리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루머에는 대응하지 않지만 이번 내용은 사실과는 너무 달라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루시드는 파산도 비상장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이사회 역시 그 어떤 관련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왜 회사는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사우디 국부펀드 PIF는 2018년 이후 무려 9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현재도 약 5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CEO는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회사는 내년 이후까지 운영 가능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금의 재무 상태와 당장 파산한다는 이야기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투자자들이 알릭스 파트너스가 참여했다는 사실만 보고 파산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었죠. 알릭스 파트너스는 분명 구조조정 경험이 많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장 효율 개선, 공급망 최적화,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같은 운영 컨설팅도 수행합니다. 루시드는 이번 계약의 목적이 바로 운영 효율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자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안심만 할 수는 없죠. 이번 파산설은 거짓이지만 루시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까지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는 여전히 많은 현금을 사용하고 있죠. 판매량도 시장 기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코스모스 출시, 그래비티 판매 확대, 우버 로보택시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문제는 파산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자, 그래서 CEO도 8월 4일 실적 발표에서 모든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네 가지죠. 첫 번째,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두 번째, 분기 현금 소모가 줄었는가. 세 번째, 코스모스 개발 일정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네 번째, 향후 생산 가이던스가 상향되는가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요, 루시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번 사건은 루시드가 파산 직전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신뢰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 하나로 주가가 57%나 폭락했고요. 회사의 공식 부인 이후에 다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루시드를 바라보는 심리가 아직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사가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요. CEO가 직접 파산설을 전면 부인했고, 유동성과 최대 주주인 PIF의 지원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은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쉬운 길을 걷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루시드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길을 걷고 있죠. 판매 확대, 현금 소모 감소, 코스모스 출시,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까지 증명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하나입니다. 파산설과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기업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루머가 아니라요, 8월 4일 실적 발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날 공개될 숫자와 경영진의 메시지가 앞으로 루시드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네요.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